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가진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정말 내 전문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걸까? 어쩌면 그냥 종이 한 장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오늘은 바로 이 자격증의 진짜 의미, 그리고 장인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자격증이라는 게 말이죠. 어쩌면 진짜 중요한 본질, 그 깊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흐름을 따라서요. 문제의 뿌리가 뭔지 진단해보고 장인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비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냉정한 평가가 있잖아요.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요? 여기에는 크게 2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받은 대학 교육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건 좀 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 애초에 사회복지 업무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비전문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육 시스템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전문가 공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와닿는 비유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육이라는 게 그냥 정해진 학점 채우고 실습 시간만 채우면 끝나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잖아요. 교수님은 평균 4분에서 9분 정도인데 가르쳐야 할 세부 영역은 수백 개나 되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결국 실습은 깊이 있는 배움의 장이 아니라 그냥 잔심부름하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선배들의 노하우 같은 암묵지. 이걸 배울 기회는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공장식 교육을 거쳐받은 졸업장은 진짜 전문성을 보증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그저 얕은 지식을 이수했다는 영수증일 뿐이라는 거죠. 이거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교육 문제를 넘어서 이 사회복지라는 전문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뜬 이 숫자 63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 영역을 잘게 나눴을 때 나오는 개수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문제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를 조합하면 무려 630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는데요. 학문적으로 왜 사회복지가 강력한 전문직으로 서기 어려운지가 설명됩니다. 첫째, 630개로 분야가 쪼개져 있으니 이걸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된 이론이 없고요. 둘째, 심리학이나 행정학 같은 다른 분야와 하는 일이 겹치다 보니 사회복지만의 독점적인 기능이 뭔지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뼈아픈 부분인데 비전문가가 해도 사회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법적인 보호장치도 약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인식이 딱 한 문장으로 모아지는 거죠. 바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런 뿌리 깊은 편견이 있으니 전문직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암울한 현실 진단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제부터는 희망을, 바로 그 해법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외부 시스템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변화, 바로 장인의 길입니다. 이 슬라이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술자의 시선과 장인의 시선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기술자는 내가 이런 허드렛 일이나 하려고 4년을 공부했나 한탄하지만 장인은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교한 공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 관점의 전환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장인의 길이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업무에도 자신의 인격을 담아내는 정성, 그리고 돈벌이를 넘어서 이건 인간의 존엄을 위한 일이라는 소명의식, 마지막으로 책에 나온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성찰을 통해 나만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낸 내면화된 전문성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인에게 기록은 그냥 행정 절차를 위한 서류가 아니에요. 결제받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한 인간의 생애에 바치는 헌사여야 한다는 거죠.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그 사람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장인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한 하나의 약속, 장인의 서약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다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과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쓰겠다는 선언인 거죠. 점수로 매겨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는 장인이 되겠다는 것. 허드렛 일이라 불리던 것들을 귀한 공정으로 여기겠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문장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좋은 전문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온 마음으로 대하는 진짜 장인이 되는 것. 어쩌면 이게 외부의 평가를 넘어서 우리 스스로 바로 서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요? 자격증 한 장이 다 말해주지 못하는 진짜 가치. 그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 어떤 정성을 담아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아 올리시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사회복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거라고 믿습니다.